반갑습니다. 검호TV입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날 부동산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시간이 날 때 자기 성찰, 자기 개발, 그리고 나에 대한 전문 분야를 만들기 위한 공부는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2008년도 부동산 냉각기에는 성복동의 중대형 LG 브랜드의 아파트가 미분양 대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4, 5년 이상 정말 안 팔리고 있는 60평대, 70평대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산도 중대형 하이파크시티의 후폭풍으로 상당히 일산 전체의 시세가 내려가고 싸게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때만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모님까지 모시는 6인 가족, 40평대, 50평대, 60평대의 공급도 많았고 또 평당 가격도 비싸게 분양해도 팔렸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많은 분양을 했고 그리고 청약도 좋았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의 흐름이 변화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동산 마지막 상승기에 고분양가의 중대형, 즉 평당가가 25평이 훨씬 싼데도 40평, 50평, 더 욕심부려서 70평까지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의 변화는 35평 이상은 중대형, 즉 35평은 또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에 분양가가 평당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분양가의 마지막은 현재의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상가, 아파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상품들의 추락은 더욱더 가속화된 것처럼 시대를 거슬렀던 중대형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젊은 20대는 어떠합니까? 오피스텔로 주거를 분리하였었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은 기숙사나 독립적인 월세, 서울에 하숙을 하다 보니 큰 집의 수요는 점점 줄고 독립된 1, 2인의 가구 수만 늘게 됩니다. 자, 지금도 중대형의 수요는 이제는 인구 구조상 또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상 어려운 구조이다. 즉, 지금 40평대 이상의 비인기 지역의 구축이라면 저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과거 거거익선으로 중대형이 비쌌던 시기. 자, 현재는 소형이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인 가족도 아니고 3인 가족, 2인 가족 점차 인구의 가족 수가 줄고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4평 이상의 방 3개, 4개 정도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 주력 평형은 잘 아시다시피 34평입니다. 2인이 살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실 공간이 있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향후 시세 차익과 전월세 모든 것에서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도시는 34평의 공급이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의 평당가가 높거나 중대형의 인기가 더 높기도 합니다. 중대형이란 38평에서 한 42평 정도를 말합니다. 45평 이상은 조금 주춤하고 48평이 넘어가면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것을 전 느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25평이 앞으로는 분양 매매는 인기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34평을 보통 분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도시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짐이 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고 그러다 보면 40평 전후에 38평에서 42평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인기 단지에서 조금 비인기 단지로 간다면 약 1억을 더 들이면 40평대로의 상향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35평 초과를 분양받는 것이 훨씬 더 신도시에선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은 좀 다릅니다. 34평의 경쟁은 상당히 높고 조합원들도 웬만하면 34평의 로얄층을 선점해 갑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은 3베이 구조가 나오거나 타워형이 다수가 나옵니다. 서울은 인서울입니다. 인강남입니다. 거기에 무슨 4베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2베이면 어떻습니까? 내 집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역세권이라든지 조망권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쭉쭉 신고가입니다. 자, 서울은 34평이 사실 상당히 가격 장벽이 높습니다.
자본의 여력, 즉 소득과 대출에 따라 포지션을 잡아야 하지만 로또 청약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벌써 광풍이죠. 그리고 한 번 분양받고 2년 거주해서 비과세가 될 때까지, 즉 분양받고 3년이 지나서 입주하고 2년이 지나서 비과세가 되면 그때는 벌써 중대형은 더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분양을 받을 때 내가 25평이냐 34평이냐 그 이상이냐를 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고 이제는 1, 2인 가족이 40%에서 50%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대세 평형이 25평으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34평이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결정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신도시는 서울과 니즈가 다르고 가격 저항력이 높기 때문에 어디가 주력인지 또 지역에 따라서 또 평형에 따라서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25평이 평당가가 훨씬 싸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 25평이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고 34평이 저층만 나왔는데 더 싸게 나왔다. 그러면 34평을 조금 더 욕심부려서 분양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25평이 주력이 될 인구 구조상 높습니다. 현재는 34평이 대세입니다. 35평 좋지만 공급도 적고 가격 부담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면 35평 이상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세 평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나의 10년 후의 수익과 나의 거주, 만족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